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장사꾼 이덕수는 한양에서 물건을 팔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등에는 빈 진보다리만 남았고 품에는 팔아서 받은 돈이 들어있었다.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한 달 동안 식구들이 먹고 살 만한 돈이었다. 해가 기울어 갈 무렵 덕수는 산길을 걷다가 넘어졌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그대로 굴러떨어진 것이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옷이 찢어지고 손바닥이 까졌다. 일어나려고 땅을 짚는데 손에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흙을 털어내고 보니 작은 주머니였다. 비단으로 만든 고급스러운 주머니였는데 무게감이 상당했다. 덕수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옥비녀 한 쌍과 금반지 3개가 들어있었다. 덕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옥비녀는 빛깔이 고왔고 금반지는 무거웠다. 이 정도면 엄청난 돈이 될 것이다. 자신이 한 달 동안 장사해서 번 돈의 수십 배는 될 것이었다. 누가 떨어뜨린 걸까? 덕수는 주위를 살폈다. 발자국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고 이 외진 산길에 사람이 다닐 것 같지도 않았다. 혹시 도둑이 훔친 물건을 숨겨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급히 도망치다 떨어뜨린 것일까? 덕수는 주머니를 품에 넣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해야 했다. 그런데 걸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걸 어떻게 하지? 3가지 선택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까? 아니면 주인을 찾아 돌려줄까? 아니면 아예 숨겨두고 모른 척할까?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덕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으로 향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주막에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덕수는 구석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다. 그리고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인을 찾으려고 해도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혼자 가지자니 양심이 걸리고. 그때 옆자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마을에서 곡식 장사를 하는 박서방이었다. 아니,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길에서 돈을 주우면 당연히 내 것이지. 박서방은 술에 취해 있었다. 누군가와 말다툼을 하는 것 같았다. 주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냥 가죠? 상대방이 반박했다. 박서방이 코웃음을 쳤다. 주인? 주인이 누군지 알아? 길에 떨어진 건 주인 없는 거야. 그걸 내가 주었으면 내 운이고 내 복이지. 괜히 주인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오히려 도둑으로 오해받기 십상이야. 박서방은 술잔을 들이켜고 말을 이었다.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길에서 주운 건 하늘이 준 거라고.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야. 괜히 착한 척하다가 손해만 보게 돼. 덕수는 박서방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이건 그냥 자신의 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주막 안쪽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그게 무슨 말이오, 박서방. 남의 물건을 주었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목소리의 주인은 이 판서댁 집에서 일하는 김총각이었다. 젊지만 예의 바른 사람으로 마을에서 평판이 좋았다. 주인을 찾을 수 없어도 관가에 신고는 해야죠. 그래야 떳떳하지 않겠소? 김총각은 박서방을 향해 말했다. 물건의 주인이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을지 생각해 보시오. 혹시 그 물건이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혼수품일 수도 있어. 그걸 그냥 팔아치운다? 그건 도둑이나 다름없소. 박서방이 비웃었다. 세상 참 편하게 사시는구먼. 그렇게 착하게만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지. 가난해도 떳떳한 게 낫지 않겠소? 두 사람의 말다툼이 계속되었다. 덕수는 김총각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주인이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을까? 만약 자신이 귀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하지만 관가에 신고하면 번거로워질 텐데? 덕수가 고민하는 사이 주막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다. 마을에서 서당을 하는 정훈장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정훈장은 두 사람의 말다툼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다. 두 분 다 극단적이시구먼. 정훈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박서방 말처럼 무조건 가지는 것도 옳지 않고 김 총각 말처럼 무조건 돌려주는 것도 쉽지 않소. 세상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김 총각이 물었다. 정 훈장은 천천히 대답했다. 일단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소? 기다린다고요? 그렇소. 주운 물건을 일단 잘 보관해두고 주인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는 거지. 만약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찾지 않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요. 정 훈장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너무 급하게 팔아치우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고 너무 서둘러 돌려주려다가 오히려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덕수는 정 훈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방법이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보는 것. 세 사람의 말은 모두 달랐다. 박서방은 팔라고 했고 김 총각은 돌려주라고 했고 정 훈장은 기다리라고 했다. 덕수는 술잔을 비우고 주막을 나왔다. 집에 돌아온 덕수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주머니를 장롱 깊숙이 숨겼다. 아내 순댁은 남편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저녁을 차렸다. 장사는 잘 됐어요? 그럭저럭. 덕수는 품에서 돈을 꺼내 순댁에게 건넸다. 순댁은 돈을 세어보고는 웃었다. 이번에 제법 벌었네요. 그래. 이번 달은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덕수의 마음은 무거웠다. 장롱 안에 숨겨둔 주머니가 자꾸 신경 쓰였다. 며칠이 지났다. 덕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혹시 누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하는지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다. 덕수는 조금씩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이제 주인은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럼 내가 가져도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다. 만약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내가 훔쳤다고 오해받으면? 덕수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박서방의 말도 맞는 것 같고 김 총각의 말도 맞는 것 같고 정 훈장의 말도 맞는 것 같았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덕수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주머니는 여전히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팔지도 돌려주지도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했다. 어느 날 저녁 순댁이 물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밤마다 뒤척이잖아요. 순댁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둘이서 고민하면 답이 나올지도 몰라요. 덕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다. 산에서 주머니를 주운 일, 그 안에 귀한 물건이 들어있던 일, 그리고 세 사람에게서 들은 조언까지. 순댁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그걸 모르겠어서 고민이지. 아니, 내 말은 당신 마음은 어디로 기우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덕수는 생각해봤다. 솔직히 말하면 팔고 싶었다. 그 돈이면 집도 고칠 수 있고 아이들 옷도 사줄 수 있고 겨울나기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팔고 싶어. 솔직히. 그럼 팔아요. 순댁이 간단하게 말했다. 덕수는 놀라 아내를 바라봤다. 그래도 그래도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주인이 주인이 한 달 동안 찾지 않았어요. 그럼 주인도 포기한 거예요. 이제 그건 당신 거예요. 순댁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덕수는 여전히 망설여졌다. 정말 팔아도 될까? 결국 덕수는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팔지도 돌려주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주머니는 장롱 깊숙이 숨겨진 채로 시간만 흘렀다.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덕수는 여전히 장사를 다녔고 순댁은 집안일을 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 눈이 많이 내렸다. 덕수는 장사를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서 소란이 일었다. 사람 살려!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덕수와 마을 사람들이 뛰어나갔다. 눈 속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창백했다. 누구요? 모르겠소. 길에서 쓰러져 있었소. 사람들이 사내를 주막으로 옮겼다. 주막 주인이 따뜻한 물을 먹이고 불을 지폈다. 한참 후에야 사내가 눈을 떴다. 고맙소. 사내는 가까스로 말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디서 왔소? 왜 이 추운 날 길을 가다 쓰러진 거요? 사내는 한참을 헛기침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한양에서 왔소. 집안에 귀한 물건을 잃어버려서 그걸 찾으러 다니다가 덕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귀한 물건이요? 예, 비단 주머니에 옥비녀와 금반지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인데 사내는 눈물을 흘렸다. 석 달 전에 한양에서 고향으로 가던 길에 잃어버렸소. 산길 어디쯤에서 그 후로 계속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덕수는 식은땀이 흘렀다. 바로 그 물건이다. 사내는 계속 말했다. 그 물건은 제 누이의 혼수품이었소. 누이가 시집 가는 날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 시집 갈 날이 코앞인데 사내는 고개를 떨구었다. 찾지 못하면 누이는 시집을 못 가요. 상대 집안에서는 그 갑오를 보고 혼인을 허락했는데 주막이 조용해졌다. 덕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 말해야 할까? 자신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석 달 동안 숨겨두었는데 이제 와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하지 않을까? 혹시 훔쳤다고 의심하지 않을까?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막을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장롱을 열었다. 주머니가 그대로 있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덕수는 주머니를 꺼내 들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다. 이게 누이의 혼수품이었구나. 순댁이 물었다.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럼 돌려줘야죠. 하지만 하지만 뭐예요? 석 달 동안 숨겨둔 걸 이제 와서 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순댁의 말이 날카로웠다.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맞아. 여보, 순댁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옳은 일을 해요. 그게 더 편해요. 덕수는 주머니를 꼭 쥐었다. 그리고 일어났다. 어디 가요? 주막에 덕수는 주머니를 품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덕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주막에 도착했을 때 사내는 여전히 불 앞에 앉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라 주막은 조용했다. 저 덕수가 다가갔다. 사내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이거 덕수는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다. 사내의 눈이 커졌다. 이게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안을 확인했다. 옥비녀와 금반지가 그대로 있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사내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덕수를 바라봤다. 어떻게 어디서 석 달 전에 산길에서 주웠습니다. 넘어지다가 우연히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주막 주인이 끼어들었다. 덕수는 고개를 숙였다. 망설였습니다. 팔까 돌려줄까 기다릴까 여러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덕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사내는 주머니를 꼭 안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됐습니다. 원래 주인께 돌아간 것뿐입니다. 덕수는 돌아서려다가 멈칫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시오. 만약 제가 이걸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누이는 시집을 못 갔을 거요. 그리고 저희 집안은 신용을 잃었겠지요. 상대 집안은 저희를 사기꾼이라고 했을 거요. 덕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사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은 팔지 않았소.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요. 덕수는 고개를 숙이고 주막을 나왔다. 밖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수는 생각했다. 나는 석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팔지도 돌려주지도 버리지도 않았지. 그냥 망설이기만 했어. 하지만 그 망설임 덕분에 물건은 주인에게 돌아갔다. 만약 박서방의 말대로 급하게 팔아버렸다면? 만약 김 총각의 말대로 관가에 신고했다가 복잡해졌다면? 만약 정 훈장의 말대로 기다리다가 잊어버렸다면?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가장 잘한 일이었을지도 몰라. 며칠 후 그 사내가 다시 마을을 찾았다. 이번에는 건강한 모습이었다. 그는 덕수를 찾아왔다. 은인, 사내는 큰 보따리를 내밀었다.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시오. 아니요, 됐습니다. 덕수는 손을 저었다. 저는 그냥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것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됐습니다. 사내는 한참을 설득했지만 덕수는 끝내 받지 않았다. 사내는 하는 수 없이 돌아갔다. 며칠 후 덕수가 장사를 나갔을 때였다. 한양의 큰 상단에서 사람이 찾아왔다. 그 사내의 집안이 운영하는 상단이었다. 장사꾼 이덕수가 당신이시오? 예,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찾아보라 하셨소. 덕수는 놀랐다. 저를요? 무슨 일로? 주인께서 당신과 거래를 하고 싶다 하셨소. 석 달 동안 귀한 물건을 보관하고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정직한 사람이니 우리 상단의 물건을 맡길만 하다고 하셨소. 그렇게 덕수는 큰 상단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취급했고 수입도 늘었다. 1년 후 덕수는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순댁이 물었다. 여보, 그때 생각나요? 석 달 동안 망설이던 거? 물론이지. 지금 생각하면 어때요? 덕수는 웃었다. 참 이상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인데 모든 게 잘 풀렸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순댁이 말했다. 나쁜 짓을 안 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이 말한 것은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박서방처럼 팔 수도 있었고 김 총각처럼 적극적으로 돌려줄 수도 있었고 정 훈장처럼 기다릴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덕수는 정 훈장이 말한 대로 기다린 셈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우유부단함 때문이었다. 팔자니 양심이 걸리고 돌려주자니 방법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그냥 망설이며 시간을 보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망설임이 물건을 지켰고 그 망설임이 주인을 기다린 셈이 되었고 그 망설임이 결국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어쩌면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도 있는지 몰라. 그럴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게 답일지도. 그날 밤 덕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석 달 동안 그를 괴롭혔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진 기분이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